예, 저 빨리 결정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좌고우면한다, 심하게는 간본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에 참여한 이유는 동반성장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반성장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정책관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좋겠고, 또 유연성과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정치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치 세력과 정치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만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가는 정당의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뭐 민주주의, 자유, 통일, 정의 이런 거 하지만 그런 건 반드시 정치 철학인 것은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책 철학 없는 지도자가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하는 것을 지난 10일 탄핵 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4년 전에는 박근혜 후보도 경제 민주화를, 또 경제 살리기를 주장했지만, 지난 4년 동안에는 경제 민주화 한 말씀도 안 하셨고, 또 경제 살리기에도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결심이 늦었지만 조만간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단절 사회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절 사회는 협력 사회로 만들고, 불안 사회는 안전 또 안정 사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이 뭐냐 그러면은 중소기업 중심의 균형 성장 국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저성장을 탈피해서 지속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 상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말씀드렸듯이 단절 경제 구조 사회고 불안 사회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수출이 늘어서 대기업이 성장해도 협력 중소기업은 성장하지 않아요. 내수도 좋아지지 않고 가계소득도 늘지 않고, 성장 과실이 수출기업, 대기업에 잔류하고 밑으로 흐르지 않는 단절 경제 구조 사회라는 것이죠. 지금 대기업은 수익률이 9%고 수출 대기업의 수익률은 9%인데 협력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3%밖에 안 돼요. 대기업 아무리 잘 돼도 중소기업의 낙수가 안 됩니다. 어떤 국물이 밑으로 안 올라가는 거죠. 국물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은 그렇게 되니까 취업 불안이지, 실직 불안이지, 노후 불안이지, 건강 불안, 주거 불안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 불안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나 사회가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사회 안전망이 전부지 못하니까 불안 사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집권하게 된다면은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만, 그 방법이 아까 말씀했듯이 4가지입니다. 좋은 일자리 지속 창출, 4차 산업혁명 준비, 저성장 탈피와 지속 성장, 경제적 불평등 해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소기업 중심의 균형 성장 국가라고 하는 사회 작동 원리가 동반성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반성장에 대해서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어렵대요. 그냥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 OECD 같은 데서는 inclusive growth, 포용 성장이라고도 그러는데, 그게 우리 동반 성장하고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동반 성장, 빈부 간의 동반 성장, 도농 간의 동반 성장, 또 지역 간의 동반 성장, 남녀 간의 동반 성장, 세대 간의 동반 성장, 남북 간의 동반 성장, 국가 간의 동반 성장 등 굉장히 동반 성장을 넓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반 성장은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역사는 길지 않은데, 크게 보자면은
아담 스미스적인 고전적 자본주의, 또 그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끔 국가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케인스의 자본주의, 또 거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으니까는 신자유주의로 다시 옮겨갔는데,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아담 스미스적 자본주의, 케인스적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사회 작동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동반성장 또는 동반성장적 자본주의, 이런 것이 우리 사회 작동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대선에 나가냐?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가 동반성장적 자본주의가 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니계수가 1997년, 98년에 환위기 맞기 전에는 0.27 정도, 지금 0.35까지 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니계수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떤 것을 목표로 하냐 맞추기 쉽지 않고 말하기 쉽지 않고, 또한 저는 이제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어떤 수치로 뭐 747이다 474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불평등 지수가 지니계수로 나타낼 수 있다면 지니계수를 최대한 낮추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0.35를 갖다가 0.30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것을 달성하는데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불평등 지수가 그거는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가슴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히 한국 사회가 지금 1대 99의 사회다, 10대 90의 사회다, 이렇게들 하는데, 이 불평등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편주의에 상대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수성, 자주성을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독자적인 문화나 역사,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한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특수성을 살려갖고 세계 상품으로 만든다고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 지역성이라고 그럴까, 지역주의라고 그럴까, 이것을 탓할 건 아닌데, 단지 그 지역의 이해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배척하고 비난하는 현상으로서의 지역 이기주의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난 오랜 동안 그 집권한 세력들이 지역주의를 많이 발휘를 해서 그것들은 배격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역의 자주성, 전통을 바탕으로 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지역주의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충청 대망론이 충청인들의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흉볼 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충청도 아니야, 충청도 대통령 내자, 그런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는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비정상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국가의 장래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을 그 담당자들이 한 시점에 한 장소에 모여서 차분히 결정 못한다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그 정책의 효율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면은 지금처럼 청와대하고 국회는 서울에 있고, 행정부의 3분의 1도 서울에 있고, 행정부의 3분의 2만 세종시에 가 있는 거는 고쳐야 됩니다. 저는 수도는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수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에 물론 행정 수도, 입법 수도, 사법 수도인 나라도 있어요. 남아프리카처럼. 그러나 행정부가 둘로 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행정, 사법, 입법이 한 군데 있고, 또 그들이 아주 몇 킬로 내에 전부 있어가지고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행정부조차도 둘로 나뉘어 있고, 청와대하고 국회는 서울에 있는데 이걸 고쳐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세종시에 행정부의 3분의 2가 갔으니까
세종시에다가 통합수도를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헌법을 고쳐야 돼요. 관습에 따르면 서울이 수도다. 그런데 세종시를 어떻게 수도로 만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뭐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헌법은 고치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어떻게 할 것이냐 세종시를 통합수도로 만들자 하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서울시가 통합수도가 돼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세종시가 좋은가 서울시가 좋은가 물어봐가지고서 국민 투표에 따라서 세종시를 통합수도로 만들 수도 있고 서울시를 통합수도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양쪽 다 득과 실이 다 있는데 서울시를 세종시를 만들려면 이미 3분의 2가 간 행정부를 서울로 다시 옮겨오는 큰 비용이 들 거고 또 세종시를 통합수도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대로 비용이 좀 들어요. 지금 국제 세상은 도시 경쟁을 하거든요. 세종시를 어느 세월에 국제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이냐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국민한테 물어봐서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서울이 과밀하니 세종시를 통합수도로 하자 그런 아이디어가 더 지배적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헌법을 고쳐가지고서 갈 수 있겠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저는 무슨 립서비스 같은 건 없습니다. 정치 행정도시는 세종시로 하고 경제도시는 서울로 하는 것이 별로 쉽지 않은 것이 제가 보기엔 정치하고 경제하고 그렇게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미국은 특수한 역사상 워싱턴은 정치 행정, 뉴욕은 경제처럼 됐지만 경제 활동도 순회 의사결정 그건 워싱턴에서 이루어지지 뉴욕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수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 경제를 60년 동안 해왔어요. 이건 이제 고쳐야 됩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균형 성장 경제 구조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50년 동안에 앞부분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외환 위기를 맞기 이전까지는 낙수 효과 또는 국물 효과 이런 것들이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8% 경제 성장률, 기업 소득도 8%, 가계 소득도 다 8%씩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바뀌었어요. 성장률은 떨어지고 기업 소득은요 한때 19%, 가계소득은 2%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균형 경제로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은 한편으로는 낙수 효과가 좀 더 지금보다는 더 발휘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수 효과가 발휘되도록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큰 사람 키우면은 작은 사람도 덕보겠지 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작은 그룹, 중소기업, 노동자 이런 쪽에다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거기서 경제가 활발해지고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오히려 큰 사람한테도 가야 되지 않냐. 중소기업이 커지면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를 할 텐데 소비를 중소기업 제품을 하겠습니까? 대기업 제품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의 적당한 조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투자 부진이에요. 건설 투자 말고 설비 투자 부족입니다. 대기업도 설비 투자 안 하고 중소기업도 설비 투자 안 하고 왜 안 할까요? 대기업은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투자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한국의 대기업 정도면 첨단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첨단 핵심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중소기업에 한번 눈을 돌려보자. 그럼 중소기업은 최고급 기술은 아닐지 모르지만 투자할 때는 많아요.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해보자. 그게 바로 단기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인데 초과이익 공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또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구매 이런 것들을 하면은 중소기업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생겼으니까. 그럼 투자하면 생산 늘고 고용 늘고 소득 늘고 소비 늘어서
저성장의 늪으로부터 빠지는데 좀 힘이 될 것이고, 동시에 중소기업이 저 연결고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갭도 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기업 수는 99%가 넘고 또 고용 수는 88%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 양극화 문제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단기 정책이고 중기 정책은 결국은 교육 혁신밖에 없습니다. 교육 혁신이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그들도 창의적으로 되고, 또 연구소, 기업연구소나 국책연구소나 대학연구소도 좀 더 창의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초중등 교육은 체덕지로 바꾸고, 수명도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체덕지하는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이 저 창의성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좀 바꾸고, 대학에 대해서는 투자는 대폭 늘리되 간섭은 좀 줄이고, 또 우리 생활 패턴을 좀 바꿔서 학교에서도 Q&A를 아주 생활화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Q&A를 아주 생활화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과거 대우처럼 그냥 일부 대학과 고등학교 출신만 뽑는다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좀 밉살스럽긴 하지만 삼성 같은 데는 정말 그 인적 구성이 다양합니다. 대학으로나 고등학교나. 그래서 우리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조직들 다 좀 다양화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데 중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 동반 성장 정책을 써서 저 성장을 늘리고, 또 불평등도 줄이고, 또 한미 동맹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해서, 시간은 물론 걸리겠지만 결국 탄핵 반대 세력하고 탄핵 찬성 세력이 화합할 날도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 경제 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잘하고, 또 국방 안보는 저 한미 동맹을 좀 더 굳건하게 하면은 하는 수밖에 뭐가 딴 방법이 있겠습니까?